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맑게 개인 하늘을 찾기가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짙게 낀 구름으로 인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상황이어서 더욱 앞을 내다보기 위한 지혜와 안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준위에서는 그동안 지속해오던 월 850억 불 규모의 채권 매입, 즉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불 축소시키기로 하여 이번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다음 주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추가로 100억 불 규모의 축소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지난 1월 20일부터 루피아화는 물론 원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루피아 환율은 1월 23일 미 달러당 12,165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40루피아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홍수와 같은 변수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최근의 환율 상승, 즉 평가 전환은 대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미 달러의 강세에 의한 상대적 약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는 1월 23일 미 달러당 1,075원으로 마감하며 루피아보다 오히려 전주 대비 높은 환율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1월 22일까지 1,060원대를 유지하여 오다가 하루 만에 8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가 기준 달러당 1,070원대로 올라선 것은 작년 11월 13일 이후 2달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시면 미 달러 대 루피아, 미 달러 대 원화는 물론 루피아 대 원화의 그래프도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미 달러의 강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월 23일 8.84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5원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1월 23일 8.71%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4%포인트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정부는 15조 루피아 규모의 국채를 신규 발행했습니다. 당초 10조 루피아 규모로 발행하려 했으나 입찰에 30조 루피아가 몰리자 발행 규모를 증액했습니다. 수익률은 10년물 8.44%, 5년물 7.84%, 1년물 7.01%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10년물 기준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 예상 규모는 175조 루피아로 GDP 대비 1.75% 수준입니다. 보통 적정 규모의 기준으로 삼는 3%에 비해서는 아직 여력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이번 주 들어 4일 연속 상승하며 1월 23일 4,496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전주 대비 84포인트 상승했고 거래량도 같은 날 5조 8천억 루피아 규모를 보였습니다. 금리와 환율이 상승하고 많은 수혜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선전하고 있다는 게 다소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양호한 전망 때문이기보다는 이번 주부터 발표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의 2013년 실적에 따른 효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여일 동안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햇살 보기가 어려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만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가옥 1만여 채가 침수되고 6만여 명이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카르타를 기준으로 약 17.7%의 면적이 침수를 겪었습니다. 동부 자카르타와 같이 심한 곳의 경우 5m 높이로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금전적 손실도 수조 루피아 규모에 이르르고 있고 여전히 전국 각곳에서 침수, 대피, 그리고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화요일 반뜬주 스랑에서는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찌반 뜬 강의 높아진 수위를 걱정스레 지켜보던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30여 명이 구출되긴 했지만 아동 2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상당수의 사람이 실종되었습니다. 확인된 실종자 수만 12명으로 정확한 실종자 수는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명사고가 그치고 대피소에 계신 분들이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홍수와 이로 인한 운송 차질이 전기료 인상과 맞물리면서 1월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은행의 도디 왈루요 경제통화정책 수석국장은 1월 물가 상승률이 월 기준 1%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수준으로는 보통 0.8에서 0.9% 수준을 보였었습니다. 물가 상승 부분은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인도네시아 고용인연합회 아핀도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수해와 이로 인한 운송 차질 등으로 인해 회원사들의 출하 가격이 3에서 5% 수준 인상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대형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전기료 보조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료 보조금 삭감은 지난 화요일 국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에너지광물부의 제로와틱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8조 9천억 루피아, 미 달러 기준 7억 3천만 불의 보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상되는 전기료를 부문별로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업체를 포함하여 I3로 구분되는 중형 산업체의 전기료는 38.9% 상승하게 되고 I4로 분류되는 61개 사업체는 64.7%의 전기료 인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시멘트 제조업체 모두가 I4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오는 5월부터 1년 동안 경제성을 맞추는 수준이라고 정부가 인지할 때까지 2달 단위로 인상할 예정이며 올해 전기료 보조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81조 7천억 루피아입니다. 큰 폭의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뉴스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한참 동안 대립이 이어지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당시에는 아무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흐지부지 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연초부터 최저임금을 놓고 공식석상에서의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인도네시아 투자자 포럼에서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인력이주부 장관은 낮은 수준의 월급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거리 시위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생계비 상승을 충족할 만할 수준은 돼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현행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월 150만 루피아 수준인데 월 생활비 충당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지방별로 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카르타주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조코 위도도 주지사에 의해 월 240만 루피아로 정해졌습니다. 전년 대비 10%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당초 유류 보조금 축소와 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월 370만 루피아를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후 수천 명의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고용인연합회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해당 포럼에서 무하이민 장관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즉, 임금 인상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노동 부문의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교육 수준과 부족한 생산성이고 이는 고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공항, 항만, 도로 등과 같은 인프라 확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주무장관과 생산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재계의 의견은 모두가 함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과제인 듯 합니다. 올 한 해도 선거와 함께 또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99조 루피아,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30억 불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당초 정부 목표 390조 루피아를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내국인 투자가 128조 루피아로 39%의 증가를 보인 반면 외국인 직접 투자는 271조 루피아로 22%의 증가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 목표치인 273조 루피아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 올해 예상치와 관련해서 마힌드라 시레가 청장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456조 루피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속된 급속한 증가세를 감안한 조정치로 매우 현실적인 수준입니다. 올해 예정된 선거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힌드라 투자청장은 광물과 파모일에 대한 부가가치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 정책이 투자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하여 190조 루피아의 투자건이 승인되어서 이 중 약 150조 루피아는 30곳의 신규 재련 및 정제설비 건설 관련 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4년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늘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파우치 익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버블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자금원이 어딘지가 중요한데 은행 대출 비중이 크면 클수록 특히 GDP 대비 비중이 높다면 버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주택대출은 GDP 대비 3%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2007년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GDP 대비 주택대출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10에서 5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신중한 접근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투자를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잠재적 불안이 많은 2014년이긴 하지만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유망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동안 자카르타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버블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내 중장비 판매가 수입 물량까지 합산하여 2012년 2만 1000대에서 2013년에는 14,000대로 33% 감소했습니다. 주로 건설, 채굴, 운송 부분에 사용되는 장비들인데요. 전체 중장비의 60%를 소화하는 주요 수요 산업인 광업 부분의 부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장비 제조업 협회의 뿌라토조 드워 회장은 국내 제조에 있어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6,127대를 생산해 작년 7,947대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특히 석탄과 파모일과 같은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등에 대한 수요가 촉진되질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올해는 건설 부문에서의 중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프라 건설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013년 대비 6% 정도 증가한 6,500대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덩치 크고 시내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장비들이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장비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광업 부문은 물론 인프라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는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치지 않는 호우로 재산상의 많은 손실은 물론 적지 않은 인명피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에 전념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좀 더 앞을 내다보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한 일간지에서는 이번 수해가 업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선 병원 및 각종 약제품에 대한 수요, 대피소 등에서의 가공식품 수요, 시름에 찬 시민들의 담배 수요, 수해로 인한 자동차 및 가전제품 교체 수리 수요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해당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면 시멘트, 건설, 석탄, 신선식품, 운송 부문 등은 교통체증에 따른 영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도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구상을 해보시는 주말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